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계획 도시 정비 특별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2월 8일에 노후계획 도시 정비 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도 포함이고 다른 노후 도시들도 포함돼서 발표됐습니다. 노후 주택들을 새롭게 재건축해서 리모델링해서 한다는 이 얘기들은 대선 공약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얘기가 돼서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노후 도시들도 개선을 하겠다. 요번에 발표된 내용 중에서 24년 중 공동 수립한다. 선도 지구도 지정해서, 그러니까 2024년 중에 지정해서 노후도가 심하고 모범 사례 확산이 가능한 지역을 위주로 일기 신도시별 한 곳 이상씩 선정할 계획이다. 노후 계획 도시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다가 이번에 특별법으로 나오면서 내년에 일기 신도시별 한 곳을 선정해서 선도 지구를 선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도지구, 그러니까 시범 삼아 제일 처음으로 타겟을 해서 시행한다. 이 선도지구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처음으로 본보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빨리 하려고 할 거고 좀 좋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선도지구,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그 어디가 될 거냐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질 거고 그곳을 조금 더 알아보려고 많은 노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 중에 이제 선정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노후계획 도시, 그래서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서울, 경기, 인천 나와 있고 뭐 목포, 광주, 부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런 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권을 보면은 자, 일기 신도시라는 것은 90년대에 지어진 이제 아파트인데 일산, 중동, 삼본, 평촌, 분당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파트가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고 거주자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상권도 많이 형성돼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인구들의 이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이런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 보면은 자, 나온 것처럼 여기도 노후 계획 도시로 요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뭐 목동도 있고 고덕, 뭐 신내, 그리고 인천 쪽에서는 9월 연수동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일기 신도시만 갖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도시도 됐습니다. 가장 혜택이 있는 지역, 수혜를 받는 지역은 분당이다. 왜냐면 아파트 값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기 신도시 위주로만 가는 거 아니냐, 일기 신도시만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지역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 특별법이랑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노후계획 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이 경과한 100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자, 그러면 이 노후계획 도시 정비 지원 특별법은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이라고 했죠. 20년 이상으로 기준이 설정하여서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발의한다. 그러니까 기본법으로 이 노후 도시를 재건축하고 뭐 리모델링하고 하는 그것들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완화하고 건드려서 특별법을 발의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노후계획도시 이 법은 왜 나왔고 어떤 배경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자, 우선은 아까 일기 신도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데 이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노후됐죠. 근데 대표적으로 일기 신도시 사람도 많이 살고 사는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함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아파트 오래됐다, 뭐 위험하다, 층간 소음도 있다, 뭐 주차장도 지금 아파트들은 뭐 다 지하에 있는데 지금 지상에 있고 주차난도 심하다. 이런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근데 재건축을 하고 싶지만 어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예를 들면은 안전진단. 그러니까 90년대 아파트들은 안전진단이 낮게 나와야지 좀 위험하다 해서 새로 지어야겠다 이런 게 통과가 되는데 이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이 실제로 안전진단이 들어가면은 생각보다 겉에는 좀 노후화돼 보일지 모르는데 생각보다 안에가 견고하고 어떤 안전진단에서 너무 위험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재건축이 어렵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완화하고 좀 이런 거는 좀 봐주겠다. 그래서 이 특별법을 만들게 된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그래서 이 특별법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보시면 기본 방식부터 뭐 사업 시행, 이 사이에 지금 뭐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엄청 길 거예요. 일반 재건축도 기본 10년 이상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방침은 국토부에서 나온 거고, 자, 기본 계획은 이 지자체라는 건데, 지자체로 써져 있는 건데, 이거는 그 지자체 안에서 이거를 알아서 해야 된다. 너네가 계획도 세우고,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정비구역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사업을 시행한다. 나와 있는데, 이 특별지정구역, 지금 계속 특별법 얘기를 하는데, 그 노후 도시들은 아까 전국적으로 나와 있었죠. 이 노후 도시가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 특별정비구역을 설정을 한다는 거죠. 이 특별정비구역은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혜택이 있고, 그래서 어떤 혜택들이 있냐. 재건축 안전진단. 안전진단에서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건데, 완화를 시켜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특별법이 아니면, 너네 아파트는 생각보다 노후화되지 않았어. 라고 평가를 받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완화시켜서 혜택을 주겠다 이런 말이고, 그리고 입주 규제 최소 구역 지정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냥 부동산은 지역, 그러니까 용도 지역에 따라서 뭐 공법상 제한이 있어요. 여러 제한들, 뭐 용적률, 뭐 건폐율, 뭐 건물의 용도 등등. 그러니까 이런 규제들이 최소화된다는 거예요. 규제를 최소화하니까 사업성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좋아진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 혜택의 전반적인 거는 기존에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은 제한이 많다는 거죠.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어떤 심사하는 시간도 좀 간단하게 해서 빨리빨리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모든 노후 도시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특별 지정 구역으로 된대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 지정 구역이 되려고 이제 많은 분들이 노력할 거고, 뭐 특히 거기서 선도 지역으로, 그러니까 가장 시범 삼아서 먼저 할 곳들. 이런 구역이 되려고 아주 고민하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런 진행들이 쉽게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걱정하냐. 우선은 그 나중에 이제 재건축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살아요. 그러니까 뭐 10층에 있던 아파트가 이제 20층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20층까지 사는데, 자, 그러면 인구수, 거주자가 많아지겠죠. 예를 들어 신도시에 사람들이 더 들어와 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당은 이미 인프라가 갖춰져 있었을 거예요. 일기 신도시에. 근데 학교, 공원, 뭐 도로, 그리고 다른 쪽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쓰는 전기량이나 에너지량, 이런 것들이 두 배가 된다고 하면은 그런 것도 두 배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감당이 되겠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도로를 넓히는 거 조금 어렵겠죠, 옆으로. 아니면 뭐 이 도로를 지하와 아니면 2층, 뭐 3층 이렇게 도로를 만들면 되긴 하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그만큼 이제 세대수가 많아지면은 학생도 많아지고 학교도 많이 가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인구 감소가 있으니까 뭐 괜찮다는 얘기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걱정하는 거는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 걱정들,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런 나오는 걱정들이고, 그리고 또 걱정이 많이 하는 거는 지금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재건축 되려면 이 집을 비워줘야 되잖아요. 건물을 이제 다시 지어야 되니까. 그럼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10명, 20명이 아니라 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하는 건데 한 번에 그 모든 신도시, 큰 도시를 할 수가 없겠죠. 이걸 만약에 한 번에 다 한다면 똑같은 도시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순차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사람들이 딴 데에 가 있어야 되는데 또 마땅치가 않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은 인원들이 한 번에 이주를 해야 되니까 전월세 가격, 이런 가격들이 월세나 이런 비용들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주할 수 있는 곳을 미리 확보를 한다거나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게 만약에 재건축이 됐을 때 다른 도시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아파트니까 들어오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천이다. 부천 옆 동네에서 이제 부천으로 올 거예요. 그러면 이 옆 동네는 인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인구가 차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 도시만의 또 고민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뭐 계속 톱니바퀴처럼 생긴다고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뭐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모두 다 나와서 그런 걸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지자체장들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조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점은 예전에 분당에도 뭐 이주하고 막 이런 문제들은 정부가 나서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했는데 왜 이거를 지자체장에만 이제 좀 임무를 주냐, 좀 부담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이 일기 신도시나 뭐 노후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세대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른 데로 보내고 다시 데리고 오고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일기 신도시 아파트 재건축 붐이 일 것이다. 가격 상승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부동산에서 어떤 변화가 많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 특별 지정 구역이라고 선도 지정 구역이 정해지니까 내년이나 가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나오겠죠. 네, 지금까지 노후계획 도시특별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을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이었습니다. 자, 즐거움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